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기욱입니다. 오늘은 공시송달 제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공시송달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왜 소송을 할 적에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를 몰라요. 주소는 있는데 해도 거기 안 산다 그래요. 그럴 적에 어떻게 합니까? 이 소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호사님, 당사자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왜 우편물 편지를 보내도 편지도 안 받는데 어떻게 소송해요? 라고 걱정을 하시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있는 게 공시송달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요, 소장을 원래 알고 있는 주소로 발송을 했는데 그 사람이 수취인 거부를 했을 때는 달라요. 그거는 그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거부를 한 거니까. 그게 아니고 수취인 불명.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 사는지 안 사는지 어디 사는지 모른다. 혹은 소재 불명 이렇게 해서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부재는 뭐예요? 거기에 살기는 하는데 그 시간에 우편을 송달이 갔을 때 거기에 없었던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야간 송달을 한다든가 이렇게 주말이나 휴일에 송달을 한다든가 이런 특별 송달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취인이 아예 불명해요. 주소는 분명히 거기에 있는데 어디 사는 그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런 경우에를 대비를 해서 우리가 그럴 때는 그 사람 일단 이게 소장을 받아야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공시송달 제도라고 하는 걸 둬서요. 이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수취인에게 이걸 보내려고 이만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받더라. 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그런 사유를 다 소명을 하게 되면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것은 그 송달 결정문을 법원 정문 앞에 게시판에다가 보름 동안 게시를 해요. 그러면 보름이 지난 날 이게 송달된 걸로 간주해서 재판을 진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공시송달 제도를 또 이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내용증명에 아주 유용하게 이용이 됩니다.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그냥 편지이기 때문에 별로 효력을 갖지 못하는데요. 다만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좀 해지하고 집주인한테 나 이제 그만 좀 살아야 되겠다, 이 집에 나 이사 가야 된다 라고 통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이걸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수취인이 불명. 그래갖고 이게 편지가 계속 반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이 공시송달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 113조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법상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표의자의 과실 없이, 표의자가 뭐예요? 의사표시를 하는 자,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는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해지나 이런 것은 의사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계약 해지 의사표시, 그게 안 됐을 때.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과실 없이 그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관할도요. 이 표의자의 그 관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아예 소재 불명이다. 그건 누구의 과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상대방의 최후의 주소지 관할.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할 때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을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 관할을 법원에다 이걸 신청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게시해야 될 내용에는요, 그 표의자,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받는 상대방,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내용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계약의 해지인지, 계약의 양도인지, 이런 여러 가지, 서류 내용 등이고요. 이게 이제 14일간 게시 내용을 게시한 경우에 이제 효력이 발생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사표시가 14일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걸로 간주되는 거. 근데 이제 요거를 할 때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더 이상 발송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내용 증명을 이렇게 여러 번 보냈는데 반송이 됐다고 하는 거, 그것까지 좀 챙겨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 내용 증명이 반송이 되고 났을 때 그걸 갖고 이제 가야 되는데 막 급해요. 그럴 때는 그 내용 증명이 반송되기 전에 우체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이 절차가 진행이 나옵니다. 내용 증명이 어떻게 됐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해당 우체국의 그 배달 현황.
그러니까 2차 배달의 2차 배달 실패 후에는 그게 이제 우체국에 보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기 전에라도 그걸 받아서 갖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준비가 되면 공시송달 신청서에다가 뭐 인지대가 뭐 한 4만 원에서 5만 원 그 사이 붙을 거예요. 그 인지대를 첨부하면 이제 사건 번호가 나오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내용 증명을 공시송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표시를 알려줄 때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진행 상황이 궁금하면은요, 내용 증명 이거 공시송달했는데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뭐 법원에 전화를 해서 하거나 방문해서 알아보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또 전자로도 이거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로도 내용 증명의 공시송달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진행 경과가 또 쫙 나오죠. 그렇게 해서 조회를 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세상이 하도 복잡하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불편한 편지를 안 받으려고 피해 댕기는 사람을 에게 이 송달이 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공시송달제도 활용하시면 되겠죠. 오늘도 좋은 의견 함께 나눠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